하루는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의 류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구석자리까지 밀리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저는 벽에 기대는 상황이 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는데 그때 장모가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와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여성스러움에 반하고 한면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게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7살 남성입니다. 아내는 10살 연하의 27살이에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눈이 맞아 1년 넘게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고지식한 공무원이십니다. 아내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장모님도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겨서 아내와 장모님이 단둘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쪽이 이혼이어도 꺼릴 것 같은데 근본도 모르는 자식 아니냐며 족보도 없는 아내를 편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편견이 저로선 너무 못마땅했었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안 받고도 명문고를 나와 서울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낸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예정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널씬한 몸매에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까지 가정사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친구의 집안이 아예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경기도 파주 쪽에 7층짜리 빌딩도 소유하고 계셔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을 작정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 신혼집 장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저만 괜찮다면 처가집에서 신혼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장모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아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니깐 대학원 공부 다 끝나고 아이 가질 때 혼인신고 하자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보고 뭐 그리 급하냐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 국제식품박람회에 다녀오다 빗길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했었고 잘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세간의 미혼모란 온갖 서름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며 이겨내온 장모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호라비 사위뿐인데 그나마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었네요. 근데 문제는 장모와 한 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포항죽도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아줌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라인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가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작정하고 숙취해소 음료도 들이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죠.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3차를 못 가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 왔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놈이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장모는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였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진 몸매는 나를 자극하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내온다. 이 맛에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어이구,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내 눈에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기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는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거리를 꺼내온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함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 떠나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난 둘이 술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게 다 장모님한테 관심 있어 작업거린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우린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때리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하. 호호 그런가.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에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기인가.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자는가. 장모는 웃자고 한 소리지만 난 그 순간 심쿵하고 말았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 드릴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 그냥 잘려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더니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장모님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한 곡 땡기시죠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싫지 않은 듯 덥석 잡는다.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하필이면 내 앞으로 쓰러지는 거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10분 넘게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장모는 신세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나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우리 사위. 그날 술 취해서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주었던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이 되어 버렸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이제 내년이면 3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2년 되어 갑니다. 한창 좋을 때라서 남편과 사이도 좋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한데 저는 한 번씩 소름 돋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리러 갈 때나 상견례 때도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해야 할 말씀만 하셨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니가 개입을 많이 해서 트러블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좋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 집안 자체가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서로 별 대화가 없었고 시어머니도 애교는 없는 완전 쿨한 그런 분이셨어요. 여튼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놀랐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견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날짜 잡는 것도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고요. 예단과 혼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땡땡이는 간단하게 최소한의 것만 해오면 됩니다. 여자 쪽이 팔려오는 건데 남자 쪽이 값을 내야죠. 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들은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놀랐어요. 아마 저희 엄마가 들었으면 결혼 없자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도 친정엄마가 성격이 불같으신 면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들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다른 대화로 넘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워낙 자연스럽게 넘기셔서 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도 시어머니가 단순히 말실수하셨겠거니 하고 넘어갔고 아버지에게도 괜히 말했다가 문제만 될까 싶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님이 같이 목욕탕을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목욕탕 가는 게 엄청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 어릴 때부터 대중탕을 다녀서인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자고 하시니 형님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확히 제 상반신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아주 즐겁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님은 못 들으신 듯 했지만 전 당황스러웠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애매한 혼잣말처럼 하셨기 때문에 황당하긴 했지만 넘어갔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보다도 5년을 먼저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형님이 둘째 조카를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도 볼 겸 형님 댁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오자 마침 형님이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혹시 잠깐 아기 봐주시면 다녀와도 되겠냐 하셨어요. 저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어서 다녀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조카를 안고 있어야 하다 보니 손목이 아프신가 보다 했어요. 저는 첫째 조카 좀 챙겨주고 시어머니는 둘째 조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유를 먹이시면서 둘째 조카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엄마 기운을 쪽쪽 빨아먹었으니 쑥쑥 크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뭐랄까요? 아기가 엄마 기운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 기운으로 애가 쑥쑥 크겠다는 게 제가 듣기에만 이상한 건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대부분 여자 쪽에서 날을 정하는데 다른 거에는 별 터치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결혼 날짜만큼은 본인이 꼭 정하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굳이 우리 쪽에서 정의할 필요도 못 느끼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결혼식 날은 용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가셨나 봐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여튼 시어머님이 본인이 날을 2개 정도 생각해서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날은 기운이 아주 안 좋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 일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그래도 많이 다치시진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있는데 시어머님이 병문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휴게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무당이 좋다고 한 날을 착각을 해서 해선 안 되던 날에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이 난리가 난 것 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요. 저희 엄마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날에 했다고 이제 와서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너무 무편적으로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 소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에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하자, 뭐 이런 당부의 말이라도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딱 저러고 마시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도 퇴원을 하시게 되고 그 즈음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 퇴원도 하고 남편 승진도 하고 해서 가족들 다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그때 그 병원 휴게실에서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승진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또 한 번 무표정하게 툭 내뱉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럼 이제 곧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러시는데 정말 이번엔 등줄기에서 소름이. 그 이후에 정말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겼냐고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 때론 소소하게 나쁜 일도 있었지만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 아니 저는 어른이시니까 무당의 말 믿고 그러시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저주의 말처럼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는 분처럼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좀 소름이에요. 대화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안방 머리맡 쪽에 작은 상까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신이 머문대나 뭐래나 하시면서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조금 아이를 미루기로 했고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준비 중인데요. 어느 날 제 베개와 남편 베개를 빨려고 보는데 무슨 머리카락이 한 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베개에서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런 일을 하실 분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저희 베개에 뭐 넣어놓으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거 절대 버리지 말고 베개 커버 빨고 말린 후에 꼭 다시 집어 넣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어린 여자아기의 머리카락이래요. 또 한 번 소름이. 아니 그런 걸 왜 넣으신 거냐 했더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애가 생기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걸 넣어놓으면 임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구해서 넣어놓으신 거래요. 아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베고 잔다는 것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서 생기려던 애도 안 생기겠다고 하며 버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급히도 오시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그 여자아기 머리카락을 소중히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정신이 다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사주를 보는 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그런 곳에 가는 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상한 물건까지 넣어놓으시고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무당이나 이런 점을 믿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요?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야 하고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러지 말아달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아기 안 생긴다고 국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은 했습니다만 크게 저희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본인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던 분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분도 아니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발길을 끊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이후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정말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저까지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